안녕하세요. 설명의 짱이에요. 약장TV입니다. 경구 피임약의 종류별 차이와 각각의 특징, 부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임약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피임약은 약국에서 그냥 구입 가능한 일반 의약품이 있고 병원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 의약품이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 피임약은 2세대 피임약과 3세대 피임약으로 다시 나뉘는데요. 2세대 피임약은 에이리스, 미니보라, 세스콘 이런 약들이 있고 3세대 피임약은 머시론, 센스데이, 멜리안, 센스리베, 디어미, 마이보라, 미뉴렛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세대 피임약과 3세대 피임약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2세대 피임약은 여드름이 난다든지 다모증이 생긴다든지 피부가 지성 피부로 변하는 그런 부작용이 가끔씩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부종, 몸이 붓는 이런 부종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세대 피임약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피부 트러블, 부종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줄어든, 개선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순위를 보게 되면 주로 소비자분들께서 3세대 피임약을 많이 선호하고 계시고 3세대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판매 순위 1등이 머시론, 2등은 멜리안, 3등은 에이리스. 에이리스는 2세대인데 좀 저함량이라서 그래서 부작용이 좀 적기 때문에 좀 판매가 되고 있고요. 4등이 센스리베, 5등이 디어미, 6등이 센스데이, 7등이 미니보라 이런 순서대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구 피임약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자, 일단 부작용이 구역질, 구토, 유방 통증 이런 것들이 생길 경우에는 약이 좀 셀 경우에 이렇게 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좀 더 순한 피임약, 저함량의 피임약으로 선택하시면 조금 더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함량이 0.02 이하인 제품, 이렇게 낮은 제품, 아니면 프로게스틴도 좀 더 순한 걸로 그런 제품으로 선택하시면은 이런 부작용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머시론, 멜리안, 센스리베, 디어미, 센스데이 이런 제품들이 바로 그렇게 저함량인 좀 순한 제품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여드름, 다모증, 지성 피부 부작용, 부종 이런 것들이 생길 경우에는 3세대 피임약으로 변경을 하시면 좋습니다. 머시론, 멜리안, 센스리베, 디어미, 센스데이 이런 것들이 바로 3세대 피임약이죠. 자, 그런데 부정 출혈이 생겼다. 그러니까 불규칙한 출혈이 조금씩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이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는 이 흡수율이 매우 민감하고 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 약간의 흡수율 변화만으로 약효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일정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식사 전에 드셨으면 계속 식사 전에, 식사 후에 드셨으면 계속 식사 후에, 그리고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에 본인이 드시던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셔야지 이 부정출혈이 좀 잘 안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고, 이 약이 좀 약하게 들어갔을 때 부정출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본인의 생리주기 초반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좀 강하게 써줘야 되는데, 에스트로겐 함량이 조금 더 강한 걸로 예를 들어 가지고 0.03짜리를 선택을 하시면은 조금 더 강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정출혈이 좀 적게 덜 생기고요. 주기 후반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프로게스틴을 3세대 피임약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부정출혈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이 마이보라, 미뉴렛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야 이상 눈이 갑자기 좀 잘 안 보인다든지, 눈에 통증이 있다든지, 심장에 통증이 있다든지, 다리에 좀 심한 통증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게 혈전이 생성이 돼서 혈전으로 혈관이 막혀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고 하는 게 혈전 때문에 망막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위험한, 좀 상당히 안 좋은 부작용일 수가 있습니다. 혈전이 생기는 경우. 이 혈전은 아무한테나 생기는 게 아니고 젊은 여성들은 거의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35세 이상인데 거기에 흡연이 또 혈전 위험성을 또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흡연을 하는 35세 이상의 그 여성의 경우에 혈전 생성이 좀 더 위험도가 높을 수가 있고, 특히 첫 3개월, 그러니까 피임약을 계속 드시던 분들은 보통 이게 피임약에 적응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처음으로 피임약 드신 경우 첫 3개월 동안, 아니면은 피임약을 드시다가 한참 동안 안 드셨는데 다시 피임약을 다시 시작했을 때 첫 3개월에 혈전 위험성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혈전인 것 같은 경우에는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그 피임약은 중단을 하고요. 자, 피임뿐만 아니라 생리통 개선, 월경전 증후군 이런 것들을 개선을 원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전문의약품의 경우에 피임 그 효과뿐만 아니라 생리통이 줄어드는, 월경전 불쾌장애가 줄어드는, 여드름이 줄어드는, 월경 과다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부가적으로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생리통에 좋은 피임약, 그래서 월경 곤란증이 그 생리통인데 월경 곤란증 치료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보면은 경구 피임약을 복용했을 경우에 이 생리량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생리통도 좀 감소를 한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고, 이 생리통이 생기는 이유가 그 프로게스테론, 여성 호르몬 분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자궁이 수축하면서, 자궁이 너무 과도하게 수축하면 거기에 혈류가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호르몬 조절을 피임약으로 이렇게 호르몬 조절을 잘 해주게 되면 생리통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월경전 불쾌장애, 다시 다른 말로 좀 생리전 증후군, 생리전 증후군이 비슷한 그런 월경전 불쾌장애가 개선이 되는, 좋아지는 그런 허가증을 가진 경구 피임약도 있는데요. 이 월경전 불쾌장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생리할 때쯤 돼서 정서불안, 그러니까 기분 변화가 막 심해지는 경우, 그래서 과민성, 분노, 갈등, 우울감, 절망감, 불안, 긴장 이런 감정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심한 경우에는 이 정서불안, 기분 변화를 경구 피임약이 좀 줄여준다. 왜? 호르몬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이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기분 변화가 나타나는데 호르몬을 일정하게 좀 이렇게 잡아주니까 경구 피임약이 그런 생리전 증후군도 조금 개선을 해준다라는 그런 논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원 처방용 4세대 피임약은 뭐 이런 생리전 증후군, 그 다음에 생리통도 줄여주니까 더 좋은 건가?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병원 처방용 전문의약품 경구 피임약은 혈전 생성 위험이 가장 큽니다. 혈전 생성 위험이 그냥 약국에서 사는 3세대 피임약, 2세대 피임약보다 훨씬 더 혈전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한 거는 그냥 2세대, 3세대 그냥 약국에서 파는 피임약이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피임약의 종류 및 특징, 부작용을 참고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피임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약국에 문의하셔도 좋고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제품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경구 피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